제가 평소에는 대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내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소도시에서 있었던 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하자고 통반장들이 서명을 휘람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험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종전선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종전선언의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 군대는 한반도에 필요가 없다. 북한은 외국 군대가 없다. 남한이 왜 외국 군대가 주둔이 되어야만 하겠느냐, 이 논리고 그리고 이 주장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최종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한미군, 단순한 외국 군대일까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정조대왕 이후로 오늘날까지 10년 내지 20년 아니면 30년 주기를 통해서 한반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신미양호, 병인양요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왜구들의 침탈도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고요. 노일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너무나도 뼈아프게 알고 있는 6.25 전쟁도 전쟁터는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올시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올시다. 몇 번씩이나 말씀 올렸지만 과거 11사람의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은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를 중히 여기고 그 길로 갔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요. 그런데 문제 많은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도 아니고 한미동맹주의자도 아니올시다. 법치주의자도 아니올시다. 이 사람이 집권해서 앞에 많은 기라성 같은 연사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구구절절히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실패한 것뿐입니다. 소주성 실패했죠. 최저임금 실패했죠. 주 52시간 노동제 실패했죠. 탈원전 실패했죠. 여기에다가 준인자치기본법인가요? 이거 인민위원회입니다. 자세히 뜯어놓고 보니까. 그것뿐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불협화음의 극치를 이룬 것이 문재인 4년 정권이 올시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외설적입니다. 퇴폐적입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해괴망치고 합니다. 노인이 여성의 젖을 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놀랍게도 남미의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성화로 여겨지고 엄청난 아름다운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있는 그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두 주인공은 아버지와 딸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젖을 지금 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립투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딸이 어렵게 면회를 했어요. 아버지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사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자기 젖을 내서 아버지한테 물려주고, 그 딸의 얼굴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간수들이 혹시 이걸 볼까 하고 약간 두려워서 외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찌하여서 이 그림을 여러분께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젖을 빨고 있는 노인이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생존할 능력이 없게 생겼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요? 아니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 건국 이념이 무너지면 몸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몸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저 노인과 같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상징으로 제가 저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신들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먹었다고 지금 의기양양해 하고 있고, 벌써 대통령 다 탈환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하태경 의원님, 당신께 묻겠습니다. 어째서 홍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도로 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젊은 최고위원님, 광화문 세력이 극우 세력이라고요? 당신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이 극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의기양양하면서 쓴밥 더운 밥 가려서 먹으려고 하십니까? 태산은 한 주먹이 부족해서 태산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이 투표가 되지 않아서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시중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 홍준표가 대권 후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사파는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겠다. 이게 현재 시중 SNS에서 날아다니는 내용이올시다. 우리 보수 우파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냐? 문재인 반대, 반문 세력이면 충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반문을 주장한다면 비록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보수파는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날 저희가 대전환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보수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역사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결하면 이겼습니다. 노태우는 김영삼, 김대중 분열시켜서 이겼습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김영삼 씨는 3당 합당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씨는 김종필 씨와 함께 DJP 연대를 해서 합쳐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씨도 정몽준이하고 합쳐가지고 이회창 씨를 이겼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프닝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지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진보 좌파는 하나로 뭉쳤는데 우파는 완전 분열이 돼가지고 싹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경험으로 알면서도 하태경 씨, 이준석 씨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야당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수 우파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렬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보수 우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에 우리가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